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종 후보자를 추리는 예비 경선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제는 소위 97 그룹을 대상으로 한 첫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될 텐데 포화가 집중됐습니다. 이 의원이 당대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유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게 아직 유효하거든요. 어대명만은 막자 이런 제안이 당내에서 후보들 사이에 나왔다고 합니다. 강병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패배를 반성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당, 불신 낙인이 찍힐 거다. 누가 본선에 나가도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해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마다 생각들이 좀 다를 것이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좀 갈릴 텐데 누가 과연 단일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이경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단일화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97그룹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4명의 의견이 만약에 3대1 정도 나온다고 하면 단일화 가능성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2대2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강병원 의원, 앞서 말씀 주신 강병원 의원과 그리고 대선 예비 후보로 나갔던 박용진 후보는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과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컷오프 이후에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의 그러면 그 뒷내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대선 예비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2위죠? 네, 지지율도 많이 높고요. 당내에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한 것 같고요. 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그래도 지지했던 후보가 아쉽게 적은 표 차이로 약간 2위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분들의 한마디로 당내 다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7그룹이 이렇게 단일화를 두고 이렇게 토론회 자체를 연 것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이 되는 것인데 97그룹도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함께 모여 얘기를 함으로써 민주당에도 이런 후보가 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이 좀 센 발언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 특히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에게는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기간이고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그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는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소위 97그룹이라고 하는 네 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주목되는 게 시기죠. 역시 지금 이경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강병원, 박용진 의원은 일찍 좀 단일화를 일찌감치 하자. 그리고 박주민, 강훈식 의원 할 수도 있다. 또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 의원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을 하면 상대적으로 표가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1대1 구도로 가면 좀 더 흥미로운 구도가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필요성 또는 가능성? 단일화는 모든 후보가 열려 있다고 하니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컷오프 전후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어대명도 넘어서 확대명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해서 확대까지 나왔습니까? 확대명이라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97그룹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효과를 가져오려면 말 그대로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너지의 핵심 결국 명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장성이라는 건데 97그룹이 단일화를 하는 명분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 대다수의 국민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을 막자 이외에는 없거든요. 이재명을 막자의 이유는 이재명이 선거의 패배에 책임이 있었으니까 이런 건데 그것만 가지고 이재명
의원을 말하자면 공격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이 또 그렇다고 부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일화의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 반 이재명으로 이미 전선이 성립이 되어 있는 이상 좀 뚜렷한 효과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자신만의 어젠다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말 과거에 뭐 정풍운동처럼 아니면은 세대 교체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재명 의원과 맞서 싸우기에는 사실은 그 자신들만의 어젠다라고 하는 것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 네. 이러다 보니까 컷오프 전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말하자면 이재명 이번 이게 대선 이 당대표 선거에서 얼만큼 97그룹이 색깔이 있는 그룹이냐, 네. 색깔이 있는 정치인들이냐를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른바 이재명 의원 빼고는 다 뭉쳐서 맞서보자. 당연히 이재명 의원 측은 좀 불편할 겁니다.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도 보이고 있죠. 소가 웃을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대선도 아니고 지선도 아니고 당내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해서 1대1 구도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근데 제가 봐도 뭐 웃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이게 당내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되나 이제 싶은 일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저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나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미 반 이재명을 외치는 순간 사실은 사람들 머릿속엔 이재명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재명 의원이랑 비슷하게 네. 그에 준하게 역할들을 내지는 이제 그 안에 입지들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사실 이재명 의원에 반하는 맞서는 이런 목소리가 후보들과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재명 의원의 속내는 어떨지 우리가 짐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즘 국회에서는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있지만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별로 물어봐도 기자들이 답도 안 하고 말을 좀 아끼십니다. 공개 일정도 좀 최소화하고 이른바 산무행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래도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전략, 본인이 뭔가 말을 많이 하고 노출을 많이 시킬수록 좀 불리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1위 후보는 노출이 언론에 많을수록 네. 그렇게 유리한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허점이 아닌데 허점으로 바뀌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당내 경선 1차 컷오프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비공개 일정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1차 컷오프는 당원과 국민들에게서 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는 안타깝게도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부만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중앙위원회의 표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공개 일정이 다른 후보들도 전부 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산무행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공개 일정, 뭐 언론 인터뷰 예. 그리고 뭐 네거티브 안 한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 주말 일정의 그 비공개 일정 다른 후보도 무슨 일정인지 저도 대충 알거든요. 이재명 예. 후보를 비롯해서 다 비공개 일정입니다.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거 민주당만 그럴까요? 만약에 이렇게 당내 경선 룰이 이렇게 된다면 어느 당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이렇게 97그룹이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 공격이라고 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측이 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이재명 의원 측입니다. 어이없다는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은 선거,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선거인이 그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듯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예. 그럼 경선 기간에, 선거 기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네. 언제 나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97그룹에 대해서 97그룹이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이재명이 안 된다. 왜 어떤 아젠다, 어떤 뭐가 메시지가 없다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데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분들 전부 다. 네. 재선 이상 분들입니다. 민주당의 그 예비 그러니까 대선 예비 후보까지 되신 분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의원은 이제 국회를 들어간 거고 그전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왜, 이 민심이 왜 국회에서 재선 이상급들이 뭉친 이 표보다 이제 광역단체장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을 왜 더 지지를 여전히 하고 있는지, 대선도 졌고 지선도 졌음에도 왜 더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심각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세론, 어대명론은 여전한데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소위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관련 견해를 물었습니다. KBC 광주방송 여론조사 19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요.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자,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가 49.4,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39.2, 모르겠다 11.5인데요. 한 절반가량은 국민들도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에게 가장 지금은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분이죠. 사법 리스크라는 5글자인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에는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하고 또 이거야말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쟁하는 거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불필요한 음해를 하는 건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맞선 바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연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절반 정도는 의심을 못 거두시는 것 같다. 이런 좀 결과입니다.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소 가능성인데요. 예. 왜 기소 가능성에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정말로 기소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일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했던,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검사가 예. 그때 기소가 돼서 다 고소를 당하고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현재 판결이 난 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기소까지는 가능하다. 그럼 현 정부에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검찰 장악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있다고 만들어서 기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무죄냐 유죄냐까지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문제 삼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선거 때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 때 대선 때요 그때 먼저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다른 점, 일 못한다. 민심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등의 어떤 다른 공격할 거리는 없었던 것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 내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라는 프레임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이 이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후보들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차 컷오프 일주일 남은 민주당 대표 경선 지켜보겠습니다.